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윤소림입니다. 예, 저는 오늘 현대공예의 성립과 한국 현대사회 전개의 관계성 모색을 유광열과 친구들 공예의 재구성 전시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열과 친구들 공예의 재구성 전시는 1950년대에서 70년대를 배경으로 유광열과 그의 동료들의 활동을 통해 공예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서구, 교육과 현장,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유광열의 생애를 모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인들과 함께 공예를 매개로 해서 예술들 간의 통섭, 융합, 협업 사례들과 그 현재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광열 선생님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 조형을 선도한 작가이고 그리고 교육자, 기획자로서 공예, 판화,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2020년 지금 이제 유광열과 그의 주변인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당위성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에 대한 단서로 공예 2015년에 개정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 보여지는 공예품, 공예문화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예는 이제 기술, 소재, 기능, 장식, 예술, 전통, 현대, 창작, 소비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영역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글렌 아담슨이 현대 공예를 설명하면서 적어도 용어에서는 공예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름을 통해 정의되고 정립되었다고 특정하였듯이 공예는 제한된 범위에서 고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연계되어 있는 시대, 상황에 따라 이해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판화, 염색, 디자인, 건축, 산업, 예술 교육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유광열과 그의 활동에 동반한 예술인들이 이룬 업적의 상관관계는 현 시대 다각적인 문화 현상 속에서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상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시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복구 프로젝트로서의 공예입니다. 유광열은 함경북도 부천군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최초의 근대 공예 디자인 학교로 평가되는 도쿄 일본대학 공예도안과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흥남 철수를 계기로 남하하였습니다. 그는 부산에 머물다가 통영으로 옮겨 나전칠기 장인 김봉령과 함께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강습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기관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한국 전쟁이라는 상황이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수도가 이제 부산으로 천도가 되고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남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미군이나 그리고 주요 인사들에게 나전칠기 공예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공예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많은 지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 터전을 잃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강습소는 공예 교육 기관이자 상품 개발의 발판으로서 도립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이 기관은 교육기간이 2년이고 정원이 40명이고요. 크게 조형교육과 기술교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목할 지점은 이러한 커리큘럼의 생성 자체가 나전칠기에 사용되는 자연물을 직접 채집하고 묘사하고 문형으로 변형하기까지 하나의 기술로서가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의 창작과 응용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도제식 교육 방식이 아닌 현대적 공방교육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예는 그것의 제작 목적이나 과정에서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그 물건의 제작 요건이 한정되어 있는
특히 전쟁 시기에는 그 특성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실업과 빈곤 속에 각 국가는 공해를 통한 사회적 재건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미국의 태역군인 갱생 프로그램인 GI 빌이나 영국의 버나드 리치의 도자 스튜디오들은 이들의 사회적 재생 작용에 적극 공해 생산 시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전칠기 기술원 강습소는 전후 사회의 복구 목적에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 역량을 지닌 나전칠기 제품 수준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김봉룡 선생님이 나전칠기 1주반이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의 초안이었던 나던 도안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 미술관 연구센터에 기증된 유광열 아카이브에서 보여지는 통영시대 나전칠기 강습소에서 발굴된 샘플로 제작된 뿔각 수출용품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유광열 선생님은 이제 이중섭이나 정규, 최순우라는 여러 이제 동시대 모더니스트들 작가들과 깊은 교류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중섭 작가의 같은 경우 이 양성소에서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전칠기 강습소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의 그런 조형적인 선적인 교차점을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유광열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의 현대 미술에서의 교류 지점들을 이제 사진과 서신들을 통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후 복구 프로젝트로서 또 다르게 주목할 점은 서울 수복구에 이제 국립박물관 부설 조형문화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이 있습니다. 당시 박물관 과장이었던 최순우에 따르면 한국조형문화연구소는 한국 공예의 중흥과 판화 미술의 발전을 목표했습니다.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정규는 현대 도자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고대 도자기를 그대로 재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과거의 전통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운 한 개의 한국 현대 공예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이 기관이 오랜 기간 지속돼서 이제 현대 공예의 축을 형성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이들의 노력과 시도는 굉장히 의의가 있으면서 그 전쟁으로 손실된 문화를 활성화하고 새 시대에 적합한 방향성을 추구하였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작된 작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보았을 때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요. 그 사이즈가 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판화나 도자기의 대중화가 목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유광열 선생님이 작품의 판화 작품들은 이런 조그만 사이즈의 이제 카드, 달력 이렇게 잘 활용되는 방안들이 이제 확장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제 2부입니다. 새로운 사물의 질서를 향하여 이제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정치, 사회, 문화를 새롭게 세워나가면서 국내외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한국 전통의 현대적 부흥을 위해 한국조형문화연구소를 지원했던 록펠러 재단은 같은 목적으로 1년 동안 정규와 유광열의 미국 유학을 지원합니다. 유광열은 뉴욕 대학가 프렛 컨템포러리 아트 인스티튜트 그래픽 아트 센터에서 수학을 하고 실기 위주의 워크숍 중심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칭, 실크 스크린, 석판화 등 다양한 매체의 인쇄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제작된 그의 작품들은 목판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한국 현대 판화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로 유광열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해외의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한국 현대 미술전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개최되었고요. 그건 또는 동양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작가로 선정되어서 참여한 미국 현대 판화가 100인 전
뉴욕 리버사이드 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발한 해외 미술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작품은 이제 그 당시에 제작된 동판화 그리고 아쿠아 틴트 그리고 실크 스크린 석판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월드하우스 갤러리나 뉴욕 리버사이드 미술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준 최순우나 이제 김환기 선생님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서신들도 전시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구성과 도쿄 파나 미술제에 출품한 구성에서는 그 특정 자연물을 수려한 서연으로 표현했던 흔적은 없어지고 기하학적 요소와 소재의 질감을 적극적으로 다룬 이런 새로운 조형 요소를 활용한 파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귀국 이후에 유광열은 1960년 홍익대학교 공예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공예학부 산업미술대학원들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전에 바로 다녀왔던 뉴욕의 현대미술에서 경험한 피카소, 칸딘스키, 달리, 폴록 등의 작품들은 그래서 추상성과 조형성을 습득하였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공감하고 이후에 홍익대학교 대학 공예 시스템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광열의 공예 교육과는 일찍이 일본 유학 시절 미술학교 도안과부터 에서도 비롯되고요.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가 정립한 교육 시스템은 장인들의 기술을 중요시하면서도 서구 시각 예술에서의 새로운 표현 기법과 창작 과정에 기초하게 됩니다. 경상남도 낮은칠기 기술원 강습소 1회 졸업생이자 이후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수는 유광열의 기획으로 대학 공예학과의 상급반 목칠공예 전공생들에게 낮은칠기 기술을 전수시키고 한국 대학 교육에서 이제 장인들이 낮은칠기 실습 강의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무형문화재 제도를 추진했던 예홍회의 전통 이론 수업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한편 공예과 커리큘럼에서 파나 수업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레터링, 아니면 색채학 수업, 그리고 재료학 수업을 개설해서 공예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유광열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급속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수출 증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 고유의 생산품에 대한 수요로 인한 디자인 진흥 프로젝트들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1966년도에 상공부 주최로 진행됐던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가 시작되었고 한국무역전람회 그리고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발족하게 됩니다. 유광열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개인 디자이너 작가이기보다는 심사위원이나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디자인 기구, 단체의 설립이나 전시 기획을 주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유광열이 교육 제도를 정립을 하고 나면서부터 배출되는 작가 제자들의 작가 활동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공미전에서 수상한 이영순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광열 스스로도 이제 스카프에 이제 염직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산업 샘플로서 그 염직을 시도한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제자 중에 한 명인 최승천은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실장직을 수행하면서 신규 토산품 디자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점들을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그중 지금 보고 계시는 촛대는 2000년대에 다시 제작된 실물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새나 꽃, 태극 문양 등 한국 정서를 반영하는 모티브가 사용되었으면서 동시에 수출 진흥을 목표로 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취지에 맞는 디자인과 공예 작가의 정체성을 함께 담은 작품입니다. 이제 한편 백태원
작가의 머리장을 보시게 되면 1960년대 장식적이면서도 단순화된 디자인의 가구 경향을 대표합니다. 작가는 이러한 가구류의 제작으로 향후 공간적 영역까지 확보하면서 직접 건물 내부 공간과 어울리는 작품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1970년대 청와대나 롯데호텔 등의 실내 인테리어 개선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이 가구 작업은 실내 장식의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 문화계에서 1960년대는 정부 복구의 노력에 이어서 순수미술, 디자인, 한국성과 서구의 조형성이 상호 조응되면서 새로운 문화 기반 제도가 성립이 되고 동시에 대학 공예 교육의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요소는 이후 교차적으로 조율되면서 새로운 사물의 질서를 점차적으로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부 조형 이념으로서 구성의 실천입니다. 이제 숨가쁜 산업화와 경제 발전으로 미래 지향적인 생산 시스템이 진행되면서도 고미술품의 존재는 예술가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제 김환기, 이봉상 등이 조선백자 항아리를 화폭에 담아 자신 내면의 미의식으로 담은 것처럼, 그리고 전통으로의 현대적인 회귀는 예술의 모티브로 크게 작동되었습니다. 이제 유광열은 1960년대에 시작해서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인사동과 전국 각지에서 고미술품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제 신라, 가야, 토기, 토호에서부터 조선 민화와 분청사기, 백자 목가구, 그리고 광복 이후의 떡살, 자수 등 생활 오브제까지 다양한 수집 범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유광열은 이경성, 최순우, 김기창 그 동료 예술인들과 함께 그들이 수집한 민화를 모아 한국 민화 걸작전 등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당대의 예술가들이 옛것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문화인들에게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이유는 서구 모더니즘의 수용과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정체되어 온 한국 예술의 지속성 그리고 발전 방향을 고미술품을 통해 찾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는 미술 수출을 통한 관광 상품의 개발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입해왔던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대한 국내 생산에서 주목되면서 이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우리 것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작동하였던 배경에도 이제 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광열 작가가 수집했던 이제 화조도이고요. 그리고 굽다리 접시나 그리고 분청사기, 백자 제기입니다. 이들의 모습과 형상 그리고 기법 그리고 미적 가치들이 이제 유광열 작가 스스로 작품 안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미술품을 함께 감상했던 제자분들 그리고 주변 동료 작가분들한테도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됩니다. 또한 유광열은 김수근, 김중업 등 당대 국가 주도 건축 프로젝트에서 활약한 건축가들과 협력하면서 국립박물관, 국회의사당, 어린이 대공원 등의 실내 장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남철균, 정담순, 곽대웅 등 여러 제자들과 함께 타일이나 대리석, 조명, 가구와 같이 다양한 공예 장르들을 망라하였으면서 건축 설계의 목적을 고려한 재질과 문양을 적용시켜서 장식물의 성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국회의사당 중앙홀 바닥이고요. 저희가 아카이브에서 발굴한 국회의사당 당시의 실내 조성공사 현장, 그리고 국회의사당 도자 벽화 앞에 작업한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국회의사당 안에 내부 실내 장식 10장생이고요. 그리고 국립박물관 실내바닥 디자인 원안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직접 주문 생산한 타일 디자인 샘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당시 어린이에 대한 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설립된 어린이 대공원 안에 교양시설관을
디자인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유광열 선생님을 중심으로 뭐 이문식 선생님이나 아니면 제자분들이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유광열은 이처럼 한 분야에만 천착되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망 속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유필 원고 구성가 인간은 그가 실천하려고 했던 조형인으로서의 융합적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상상력은 결여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결여를 채워보려는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강력한 실천력을 유발한다. 이러한 언급이나 또는 구성력이란 원래 능동적인 추세를 뜻하며 인간적 응답으로서의 도전의 자세를 뜻한다. 그것은 상징력의 일깨움이고 강력한 회의와 실천을 전제로 하는 인간 생명의 유기적인 접근을 지향한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유광열 그분에게 구성이란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상상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예술 행위를 일컫습니다. 더불어 예술가들의 실천력을 인간성, 즉 휴머니즘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주체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1928년 한국인 최초로 도쿄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한 임숙재는 공업이 예술의 위대한 힘을 빌어낸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공예품 제작을 위한 도안 작도 시에는 자기 두뇌에 착상되는 형상과 문양과 색채 등을 어떻게 기물상에 표현시킬 것이라며 디자인 개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공예는 산업과 예술, 디자인이 종합된 분야로서 현대 공예의 개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공예는 한 작가의 작품 세계나 하나의 오브제로 그 단일적인 속성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광열이 활동했던 시기는 1950년에서 7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한국 전쟁과 그 폐허를 딛고 새로운 문화, 산업, 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부흥시켜 나간 때입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시대와 조응하면서 융합적 조형 예술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작고한 지 45년이 지나 다시금 그를 소환하는 이유는 그를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현대예술이 다양한 매체, 다양한 예술의 생산 가치를 지향하는데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회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현 시점보다도 장르의 경계를 더욱더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포용적인 예술가의 개념을 살피면서 확장된 가치를 설정하는데 여러 키워드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